바로 이게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굉장히 독이 되고 굉장히 해로운 관계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인이던 부부던 관계에서 서로 노력할 것인지 헤어질 것인지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친밀한 관계에서 더 이상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경험한 적 있으시죠? 분명히 내 애인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게 즐겁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느껴질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 짜증나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말다툼이 멈추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고요.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본다는 생각에 두렵기 시작하기도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로운 관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해로운 관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부부간에든 연인간에든 이런 관계가 항상 변화해요. 처음에는 막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관계로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해로운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로운 관계,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징후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수동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아마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는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 뭐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되게 기분이 나빠 보여.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상황이 뭔가 나빠졌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대방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걸 자체로 응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말을 하지 않고 하자고 하면 하지 않고 같이 하자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혼자 자기 할 일 하는 그런 것들. 혹은 전날 남자가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느끼한 피자 한 조각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동 공격형이 뭐냐면 차라리 싸울 거면 싸우면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괜찮아 이래 놓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을 바로 수동 공격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인 혹은 배우자의 이런 수동 공격적 행동에는 종종 가스라이팅이 동반이 됩니다. 즉 조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뭔가 좀 찜찜하고 상대방이 뭔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딱 꺼냈는데 근데 그때 그 문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나 전혀 문제 없어 그러면서 그 얘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대화를 아예 단절을 하는 것 바로 이게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굉장히 독이 되고 굉장히 해로운 관계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침묵 시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동 공격적인 행동의 다른 형태들을 좀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면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스킨십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스킨십을 못하게 해서 근데 내가 자기 만지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스킨십 싫어? 이러면 아니야 자기가 지금 애정결핍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평상시에 스킨십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지 마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이래 놓고 왜 우리 좀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우리 아무 문제 없어 너 진짜 애정결핍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오해를 풀려고 할 때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너랑 나랑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상담하러 갈까? 우리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우린 전혀 문제 없어 무슨 상담이야 상담 같은 거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너랑 나랑은 그렇게 상담받을 정도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 분명히 대화를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고 스킨십도 한 달 동안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같이 데이트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각자 TV만 보는데도 우리 상담받으러 갈까? 아니 전혀 문제 없어 이게 바로 수동 공격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침묵
그리고 회피,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는 단절,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들, 그리고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수동 공격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동 공격형의 나쁜 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상황이 나빠져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이 되는 관계인지 해로운 관계인지를 알게 되는 징후 두 번째가 바로 비판, 그리고 무시, 멸시입니다. 관계 연구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 비판과 격려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특히 파괴적이라고 말을 해요. 비난과 경멸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우리를 놀리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30대 중반 남편이 20대 초반의 아내와 살면서 아내 보고 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데 한 달 생활비를 50만 원만 주면서 이걸로 전기세도 내, 장도 봐야 돼 이러면서 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부족해요, 생활비 더 주세요 그랬더니 아껴 쓰지 않는다고, 과소비한다고 계속 비난을 하는 거죠.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놀고 먹으면서 뭐해, 그 돈 갖고 아주 펑펑 쓸 수 있겠구만 이러면서 돈만 쓴다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근데 또 다른 케이스들은 생활비를 몇백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야, 돈 좀 아껴 써 그랬더니 야, 생활비는 찔끔 주면서 너는 바깥에서 딴 여자들 만나지 않냐고, 너 그 돈 갖고 데이트하는 거 아니냐고, 너 월급 다 갖고 오라고, 왜 생활비 꼴랑 요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서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깥에서 외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형태, 굉장히 안 좋은 징후들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외모 절대 안 봐. 난 절대 외모 안 보고 성품만 보고 결혼했잖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내의 외모를 비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아내를 은연중에 무시받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한때 사랑했었던 사람, 사랑받았던 사람을 이렇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단둘이든 끊임없이 흠집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건 굉장히 이 관계에서 안 좋은 신호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들 때문에 굉장히 절망감이 들 때, 건강한 관계에서는요, 서로의 부부든 연인이든 대부분 편안한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무엇이든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한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건 함께 있는 시간이건 둘 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때 굉장히 좋은 관계라는 점이에요. 근데 나쁜 관계, 그리고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관계에는요, 처음에는 좋은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편안한 시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런 시기가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지속되지가 않고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고갈되고 지쳐갔다면 헤어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때라고 봅니다. 문제가 많은 관계, 문제가 많은 커플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굉장히 결핍됐다고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독이 되는 관계, 그리고 헤어질까 고민하는 관계라는 거죠. 즉, 노력을 해도 결국 우울하고 괴롭고 만나면 화가 나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의 잠식이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은 쉽게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사실 이런 관계가 됐을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만약 관계가 정말로 안 좋고 해롭고 파트너가 함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헤어져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쁜 관계, 해로운 관계에 이런 징후들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회피를 하거나 모른 척을 하거나 있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쁜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패턴이 돼서 고착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고착이 되면 이 관계에서 다시 행복한 관계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너무 일찍 이런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많이 봤죠. 그것과 동시에 서로에게 나쁜 관계의 고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서로 괴롭히면서 붙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로를 무시하고 그리고 서로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을 거야, 헤어지진 않을 거야. 그럼 서로를 계속 괴롭히고 상대방 때문에 계속 괴롭고, 어떤 분들은 외로운 게 싫어서 이런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혹은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게 괴로워서 그냥 이런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라면 이렇게 헤어지자 아니면 이혼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이 관계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심리적인 것들, 심리적인 기저들, 그리고 이 관계 안에 숨겨져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심리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헤어지기로 했더라도 이 다음에 만나는 관계에서 이런 나쁜 상황, 파괴적인 상황, 그리고 독이 되는 관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관계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배우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다음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쁜 관계는요, 이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를 일단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목록을 작성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랑 나랑 부부농간 모임을 갔는데 이런 말들을 하더라, 적어놓고, 그래서 나를 언제 무시했는지, 멸시했는지, 공격했는지, 수동 공격을 했는지, 아니면 대화를 안 했는지, 피하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옵션 중에는 우리가 관계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고려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혹은 단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책임이 양쪽 다한테 있어요. 특히 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결혼식을 해서 양가 부모님들도 이 관계를 다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이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관계 영역에서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친밀했었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했었던 것, 혹은 외롭게 만들었던 것, 무시당했었던 것, 학대받았던 것,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 때문에 내 행복이 자꾸 안 좋아진다면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행복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이 되는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 단절할 것인가, 혹은 대화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